해수부 이어 기업도 부산행 신해양수도 부산 본격화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좀 보시죠. 자, 아시겠지만은 지금 해수부가 세종에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내려왔어요, 그죠? 이사 내려왔고 그 해수부 직원들 있을 관사가 양정에 있는 그 제니스죠, 그죠? 양정 두산위부터 제니스, 센트럴 양정에 있는 거 그거 100개 호실을 그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그 관사로 쓰게 하는 형태로 좀 계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를 내려왔고, 그 뭐 가족들 같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의 이야기는 23일 날, 해수부 장관이죠. 23일 날 부산에서 이전 개청식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왔어요, 이제. 해수부가 정말 왔습니다. 예. 근데 해수부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는. 예. SK 해운하고 H라인 해운이라는, 예, 국내의 그 대형 이 선사들도 본사를 지금 부산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과 더불어 HMM 등 해운기업 부산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운기업 중 매출액 기준 7위와 10위 기업인 SK해운과 H라인 해운이 내년 상반기 본사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해수부가 내려오면은 관련 유관 공기업들도 내려올 거고, 그리고 해운 선사들까지도 다 내려올 거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발표가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전재수 장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은 전재수 장관은 코모도 호텔슬린 H라인 해운과 SK 해운 본사 이전 계획 발표에 참석해서 뭐 웰컴 환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자 부산 본사 소재지는 기존 부산 사무소가 있는 그 일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SK해운은 지금 그 부산 사무소가 어디 있는? 부산 현재는 서울에 있는데 그 부산 사무소는 어디 있느냐? 동구 초량동 흥국생명 빌딩에 SK해운 그 부산 사무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혹은 그 일대에서 본사 이전지를 찾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H라인은 어디에 있느냐? H라인은 중앙동 그 CJ 대한통운 빌딩 옛날 구 MBC 빌딩 있죠, 그죠? 거기거든요. 거기에 부산 사무소가 있는데 아마도 그 주변 혹은 그 빌딩에 가능하면은 본사를 두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지금 그 해양수산부가 내려오는 곳은 부산 진역이에요. 그죠? 부산 진역. 부산 진역 바로 옆에 보면 IM 빌딩. 그걸로 지금 그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해양수산부 해가지고 위에 지금 그 뭡니까 간판처럼 찍어놨습니다. 딱 지나가다 보면 그걸 보여요. 길 가다 보면 차 타고 가다 보이거든요. 해양수산부 빌딩이. 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진역에 있고 여기서 보시는 지금 SK해운은 초량동 흥국생 빌딩이면 바로 그 옆이거든요. 얼마 안 멀어요. 바로 인근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H라인은 중앙동 부산 데파트 앞이거든요. 여기는 그죠? 부산 데파트 앞에 그 CJ 대한통운 빌딩이니까는 부산 데파트 앞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진역에서 초량, 부산역, 중앙동 요 라인들로 해운선사나 공기업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하나 같이 보실 거, 지금.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은 내년 초에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해수부가 8일부터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를 시작하고 SK해운, H라인해운 등 해운 대기업이 내년에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오기로 하면서 추가로 부산에 올 공공기관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7일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기관은 뭐 해양환경공단, 수산과학기술진흥원 쭉쭉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재수 장관은 애초에 연내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내년 초로 일정을 다소 미룬 상태라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조율할 부분이 있겠죠. 오긴 오는데 올해 안에 한다 했다가 내년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이 언제쯤 내려오는지 이런 로드맵들을 예, 내년 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 같이 보실 거. 자, 이겁니다. 2028년에 유엔 해양총회를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2028년에 유엔 해양총회, 유엔 총회와는 별개의 유엔 해양총회가 열리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개최를 하는데 개최지는 부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칠레 공동 개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하고요. 정부는 경쟁 공모 방침을 밝혔지만 이 유엔 해양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를 했으면은 각 도시들마다 우리 도시에서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포, 예를 들면 울산, 뭐 이런 데서 예. 우리 도시가 가장 적합합니다라고 저요 하고 손을 들겠죠. 뭐 예를 들면 인천 이런 데서 네, 그런데 그래서 정부는 이제 경쟁 공모 방식을 채택해서 개최 도시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에는 아마 부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해수부 이전을 통한 해양수도 건설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제 막 해수부도 내려오고 예,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위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니 부산이 유엔 해양총회를 한국이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면은 그건 당연히 부산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해양수도 부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거죠. 오늘 28년도 6월달입니다. 28년도 6월달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엔 해양총회가 열린다. 국내 개최지는 부산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부산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예. 요 세 가지 기사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해수부 이전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뭐 처음에 발표 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해수부를 연내 부산을 이전해라 라고 했을 때 에이 뭐 저러다 말겠지 설마 내려올까 뭐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사팀이 내려오고 있죠. 예, 이사팀이 내려오고 있고 실제로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추진력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진짜 한다면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해수부 이전은 하나의 정부 기관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편협한 시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현대판 실크로드 북극 항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해수부 이전은. 예. 현대판 실크로드 북극 항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두 번째. 그 북극 항로의 기항지로서 동부가 물류 중심 도시 부산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해수부 하나 덜렁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저께인가 엊그젠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예. 수도권 집값 현재로서는 잡을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답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좀 기사화되어서 떠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답이 없죠. 지금 그렇게 초강력 규제를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그죠? 예. 서울 전체를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 지역 12군데를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꽁꽁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예, 참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거죠.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뭡니까?
5극 3특, 5극 3특으로 한마디로 지역으로,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서울로 집중된 모든 인프라, 금융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것은 뭐 어떤 지방 살리기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라고도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결국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오는 인구를 막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죠.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죠. 지금 이미 서울에는 모든 인프라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라지 지방으로 갈라하겠습니까? 지금 그 구독자분들의 집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대부분 다 아마 대학은 지금 대부분 다 서울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막 부산에서 졸업해가면 뭐 하겠노? 그냥 니는 서울 가서 졸업해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아라. 그냥 서울로 다 보내셨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서울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동남권 경제축이 바로 보울경. 이 보울경이 1차적으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모든 재정 투입과 인프라 개선 사업들도 지방, 특히 보울경의 오산에서 집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수부에 이어서 SK해운, H라인 본사도 부산 이전을 밝혔죠. 결국 HMM도 내려올 거고, 결국 내려올 겁니다. 지금 뭐 노사 간의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려올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지방 살리기, 지역 살리기, 그 동남권 경제 성장축 마련이란 요거 하나, 그리고 북극 항로의 기항지로서의 부산, 동부가 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부산, 요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된다면은 부산은 이전과는 이제는 다른 형태의 앞으로 개발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전처럼 뭐 노인과 바다뿐인 그런 부산은 이제는 좀 잊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살리기, 지방 살리기, 플러스 해양 수도로서의 부산. 이제 새로운 부산의 시대가 열렸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북한 재개발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은 전국구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뭐 다들 아시죠? 이제 북한 주변에서 뭐 하실 만한 거 일단 뭐 아파트로 볼 때는 뭐 조범 이지구, 좌천범일 통합 이지구, 하버시티, 벨랑섬이 74, 뭐 해링턴 마레, 원 오션시티, 오션 파라곤 그 정도잖아요, 그죠? 몇 개 없거든요. 그 주위에서 볼 만한 것들은 그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해양수산부가 임시청사가 들어오는 그 부산 진역부터 시작해서 남포동까지 이어지는 부산 진역부터 시작해서 초량, 부산역, 그리고 중앙동, 남포동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에서의 상가 건물들도,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들도 이제는 정말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어쨌거나 새로운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다. 부산에는. 그래서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고 잘 좀 기회를 다듬어서 정말 내 아들 딸이 이제 일자리 찾아서 뭐 서울로 대학 가고 서울에서 취업하고 해서 부산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부산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좋은 일자리 찾아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부산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끝까지.